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삼성전자 시황부터 분석을 도와드리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명확하게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자,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HBM4에 대한 기대감, 이제 퀄테스트 결과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으로 봐야 할 재료가 무엇이 있습니까? 맞아요. JP모간이 보고서, 아시아 26년도 보고서를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한국 증시는 저평가다. 그리고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간다? 6,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못해도 5,000포인트까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 패시브 자금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MSCI에 대한 선진국 지수 편입 한 걸음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외국인 통합계좌 전면 개방을 함으로써 외국인과 기관들의,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을 해서 사람을 붙여가면서 아마 이제 거래가 진행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금융 당국이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면서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봐야 할 건, 결국에는 밑에 보시면은 12월부터 주목해야 할 것이 정부의 자본 투입 정책과 그리고 3차 3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투심이 어떻게 된다? 좋은 영향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3법 개정안에 관련해서도 재료가 나와줬을 때 외인들의 수급이, 특히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천만 주의 매수세가 들어준 적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150조 원 규모 국민선장펀드는 전략 산업에 대한 직접 지분 투자까지 고려되고 있어 주식 시장에서 큰 영향이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의 경우 실제 MSCI 선진지수에 편입될 수 있을지에 기대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개선이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나와주고 있다? 맞아요. 3차 삼법 개정안과 그리고 뭐 배당 분리과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료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코스피 이 전체 시총에 있어서 15%에 해당되는 이 삼성전자의 시총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코스피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그러면서 내려갈 때도 같이 빠지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사들이는 외국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맞아요. 현물만 사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파생 상품도 같이 가져간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해지로 가져가는 파생 상품이든 아니면은 공매도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죠? 맞아요. 롱 포지션을 잡아놨으면 현물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엇을 가져가겠어요? 선물도 같이 가져간다는 거죠. 선물 그리고 콜옵션 상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장의 돈의 흐름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자, 엔비디아와 이제 구글의 차트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1월 기점으로 해서 고점 찍고 밀렸어요. 그리고 8월부터 해서 이미 횡보 과정을 걸치다가 반등 나와주고 밀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은 자, 7, 8월, 뭐 6월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을 만들어냈죠. 보시면은 6월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상승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11월 자,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와 뭐 엔비디아도 하락을 보여줬을 때, AI에 대한 버블런들이 형성이 됐을 때 결국에는 정작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큰 상승을 만들어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하드웨어 쪽에서 지금 엔비디아와 TSMC가 거점 이제 독점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점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무엇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라고 지금 이런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자, 어떤 분석? 맞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잉된 고객사들이, 그 고객사들이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 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 하드웨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구글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말 그대로 지금 프로그램, 뭐 플랫폼 이 부분에 있어서 정작 AI에서 돈을 수익 창출로 가져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쪽은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발전이 됐고 지금 시장이 지금 칩 GPU가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엔비디아의 GPU보다 구글의 TPU에 대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TPU에 마찬가지로 HBM이 들어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는 지금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돈이 보시면은 딱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자, 구글의 차트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넓게 해서. 자,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변동성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이제 어느 정도는 고점에 다 다다랐다 뭐 이런 분석들도 나와주고 있고 시장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보기에는 힘든 자리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 지금 22년, 23년도부터 해서 한 24년도까지의 대상승장을 만들어냈던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또다시 진입을 하려고 최근에 돌파 시도를 몇 차례 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항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의 이제 수급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긴 하지만 차트도 집중적으로 봐야긴 하지만 결국에는 구글이 이제 대장주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물론 이제 확정적인 구글에 관련된 HBM에 관련된 재료들이 나와준 건 아니에요. 없어요. 그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A15, A16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무엇보다 하드웨어 쪽에 한계점이 도달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지금 HBM4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루빈에 관련된 기대감, 엔비디아의 루빈에 관련된 기대감도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또 짚어보고 있는 주요 일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맞아요. 12월 11일 FOMC. 근데 이 FOMC에서 나와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한 80% 후반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금리 동결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할 일정이 마지막으로 무엇이냐면 12월 2일이라는 거죠. 이 일정에 있어서 자, 연중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근데 이 연설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재료들이 나와줄 것이고요. 그리고 뭐 국제 채권 금리에 대한 재료들, 달러, 환율 이런 재료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의 큰 움직임, 수급의 큰 움직임이 이제 나와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선물 옵션 만기일 12월 11일 선물 옵션 만기일 동시 만기일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특히 우리나라 증시를 투자를 했을 때 삼성전자 현물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가요? 맞아요. 파생상품 선물을 같이 가져간다. 파생상품도 같이 가져가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금요일 당일 추이를 봤을 때 보시면은 선물 물량 던졌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마찬가지로 물량 던졌고요. 그리고 풋옵션은 어떻게 됐냐? 물량을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이제 장 마감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코스피가 어떻게 됐죠? 맞아요. 1.5% 하락을 보여주면서 4,000포인트에서 또다시 내려와주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900포인트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해서 바이오 섹터 해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상승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기대감, 재료들 수급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로봇 섹터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로봇 섹터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상장주죠. 그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차근차근 또다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에서 주요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 그럼 우리는 계좌를 방치를 해야 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도 대상승 이후에 큰 조정이 지금 첫 번째로 나와줬잖아요. 물론 이제 큰 조정도 아닙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는 큰 조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출발 지점, 출발 신호가 보여줄 수 있는 기간, 일정들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금요일 차트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졌다라는 거죠. 1.8%, 거진 2%대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의 추가적인 하락을 더 예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 2일로 잡혀져 있잖아요. 마지막 월요일장에 하락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하락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점을 잡아야 하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타이밍들을 제가 무엇을 하고 있죠? 맞아요. 제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서 장중 브리핑으로 실시간 분석을 통해서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과 얼마 원으로 해서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얼마 원, 목표가까지도 타점들을 잡아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 전화번호가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자 위에다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제가 곧바로 답장해 드릴 겁니다. 이 채널에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무료로 제가 분석해 놓은 타점들, 재료들, 일정들 대응 전략들까지도 무료로 받아가세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영상이 큰 힘이 될 수 있는 저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의 자 차트를 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차트는 지금 이제 사파 눌림목 자리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상승 파동이 있어요. 근데 이 상승 파동에서 조정 파동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두 번의 조정 파동이 나와줘요. 다음으로 나와주는 게 뭐예요? 당연히 상승 파동이 나와줘야겠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습니다. 근데 이 상승 추세 속에서도 자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와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와준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나가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조정장이 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엘리어트 파동, 5파동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ABC 파동 조정이 나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으로 또 봐야 할 게 무엇이에요? 맞아요. 똑같이 단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엘리어트 파동 5파동 그 다음 큰 틀로 봤을 때 마지막 대상승 5파동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권에서 불안해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 미국 셧다운 해제가 됐고 AI 버블런에 관련해서도 엔비디아 실적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면서 자 GPU에 관련된 칩이 지금 공급이 수요가 증가를 따르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실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메모리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요 증가하고 있고 TSMC 점유율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건 삼성전자 지금 기회를 틈타 26년도는 어마어마한 대상승을 또다시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고 그 상승이 5파동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도 산타 랠리 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자, 다음 주 월요일장 열렸을 때 마지막 저점 잡혔을 때 아직 이 매수 기회를 못 잡아가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이 기회에 잡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이밍들을 지금 제가 장중 브리핑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제 전화번호 010-7652-0171 번호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셔서 꼭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 마지막에 선물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뒤에 영상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인과 기관들이 특히 물량을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결국에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시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자 상승이 나와줄 때도 수익을 크게 가져가겠죠 당연히. 근데 조정이 올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손실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외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실을 다른 데에서 메꿀 수 있는 해치 상품이든 해치 테마든 뭐 이런 파생 상품들을 가져간다는 거죠. 물론 공매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 포지션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큰 틀에 있어서 안전자산에 관련된 돈을 굴릴 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은 현물에서 아무리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뭐 금, 달러, 엔화, 채권, 은이든 선물이든 ETF든 코인이든 다른 곳에서 수익을 가져가면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보존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돈을 어떤 식으로 비중을 담아가면서 굴려나갈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서 유익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이 선물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터득했던 깡통을 차가면서 그런 매매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공유해 드릴 건데요. 당연히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세력들의 매집 패턴 총 정리를 해서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인도 할 수 있는 시간의 매매, 뭐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와 뭐 종가 베팅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자료로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지금처럼 금리 이슈가 많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한 그런 재료들이 많을 때 안전자산 운용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용 방법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좀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런 매매 기법들과 안전자산 운용까지도 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기법 종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건데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시초가 매매와 그리고 이제 상따 그리고 이제 종가 베팅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그 기법, 그러니까 그 매매 스타일이 정말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넥스 거래소에서 투자하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하는 것은 상한가 따라잡기밖에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그냥 뭐 다 안 나눠드리고 하나씩 나눠드리는 게 아니에요. 6개의 자료 모두 다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전업 투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직장이신 분들,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주식에 신경을 못 쓰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가 베팅과 뭐 시초가 매매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투자하는 방법까지도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로 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안전자산 운용 관련해서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금 같은 경우에는 20년부터 해서 25년까지 약 17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와 엔화 각각 보시면은 20년부터 해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17%의 상승, 그리고 엔화 환율은 25년부터 해서 제가 적어놨는데 작년에도 이제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까지 해서 상승률이 한 15%, 17% 똑같이 잡히겠죠. 자, 그래서 달러와 엔화, 금 정말 중요한 안전자산 운용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무엇보다 금리 이슈가 많고 시장의 불확실성한 상황 속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미국 채권이에요. 물론 금과 달러, 엔화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왜 미국 채권이 중요하냐? 일단은 채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몇 년짜리 뭐 5년부터 해서 10년짜리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1년짜리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몇 주짜리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만기까지 여러분들이 중간에 매도를 안 하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는 투자 원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이슈가 많은 지금 현 상황 속에서는 뭐 채권을 바로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채권 ETF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안전자산 운영까지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1대1 멘토로 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자산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전화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위에 전화번호로 010-7652-0271 번호로 자 기법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세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도 준비해놓은 자료들, 기법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 운용 방법까지도 좀 설명해 드릴 거니까 자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좀 돈 좀 굴려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자 공부부터 하셔야 합니다. 공부. 투자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기준과 원칙을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감정, 그러니까 뇌동매매를 하시는 게 아니라 로봇같이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굴려가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타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매번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할 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안전자산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좀 정확하게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 기법이라고 문자 꼭 보내셔서 같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010-7652-0271 번호로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앞에 이제 소통방 입장을 하셨으면은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만 자 그러니까 소통방에서는 안 알려드리고 있는 자료와 방법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들 들고 올 테니까 꼭 영상 매번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